네, 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 신동근입니다. 먼저 V-Ray4 스케치업 익스테리어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카오스그룹은 V-Ray5 출시를 비롯하여 사용자에게 이제는 일반적인 렌더링을 뛰어넘어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장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V-Ray5에서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만큼 많은 기능들이 확장되었습니다. 네, 크게 쉐이딩, 포스트 프로세싱, 다음 워크플로우, 네, 그리고 V-Ray 리얼타임 솔루션 중에 하나인 V-Ray 비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V-Ray5 for 스케치업을 활용한 익스테리어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제를 토대로 컨텐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렌더링한 여러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이러한 해변과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장면도 연출하였고요. 네, 같은 구도의 장면이지만 일몰 과정의 장면 또한 연출해 보았습니다. 해당 이미지 역시 V-Ray5의 일부 기능들이 사용되었고요. 조명에 특화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네, 이전에 살펴본 멋진 렌더링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참고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과 환경 구성, 조명 세팅, 쉐이딩, 그리고 카메라 등 여러 가지의 과정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구상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건축물, 그리고 풍경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장면에 많은 건축물이 배치될 예정이었고, 풍경과 어울릴 만한 모던한 건축물 이미지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건축물들이 모였을 때 일률적인 모던함은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정돈된 느낌이지만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의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던하지만 비대칭한 인면과 리드미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도발적인 쉐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익스테리어 환경 요소는 자연과 어우러진 느낌을 위해 세 가지를 고려하였는데요. 굴곡이 느껴지는 지형과 나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고려한 것은 사이즈 외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묘사했으며 아티팩트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 전반적인 지오메트리들의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에 디테일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저는 V-Ray5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V-Ray 비전을 활용했습니다. V-Ray 비전은 100% 레스터 환경의 V-Ray 전용 탐색 뷰어입니다. 이는 스케치업 장면과 동기화되어 게임 엔진과 같은 멋진 퀄리티로 작업의 결과를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장면을 V-Ray 비전으로 동기화시킨 후에 모델링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빠른 피드백으로 기존 스케치업 디폴트 뷰보다 고품질의 렌더링 화면에서 빠르게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최종 렌더링 품질에 가까운 퀄리티로 장면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치업 장면과 빠르게 동기화되어
멋진 품질에서의 공간을 탐색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렌더링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한 환경 요소 중 하나는 초목입니다. 원하는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초목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장면에 많은 초목이 배치되었을 때 스케치업에서의 과부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적은 수의 로우 폴리건 모델링,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초목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원하는 공간에 초목을 흩뿌려 배치해야 하는 것들이었죠. 일단 초목은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모델링과 에셋을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초목들이 사용되었고요. 그 이유는 좀 더 자연스러운 풍경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초목을 배치하기 전에 V-Ray 프록시 기능을 활용하여 스케치업 장면의 과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V-Ray 프록시는 고용량의 메시가 많은 오브젝트를 프록시화하여 장면에서 메모리 점유율을 극대화로 줄이고 렌더링 시에는 오브젝트의 원본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장면에서 미리 보기의 타입이나 세밀함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초목들을 프록시화하는 과정까지 끝나면 원하는 로컬에 수많은 나무들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많은 초목들을 수동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캐터링 플러그인이나 배치된 초목들의 랜덤한 규격과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목이 많이 배치되었을 때 초목이 한 가지 타입으로 배치되는 것보다 다양한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배치된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케치업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화면에 보이는 플러그인들을 활용했는데요. 장면을 보시면 건축물을 모두 숨기고 초목들을 배치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언급한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원하는 지역에 쉽게 초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편리하죠. 그러면 렌더링 이미지와 같이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모두 일률적인 방향성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언급되었던 플러그인으로 이것을 보완할 것입니다. 네, 원하는 축을 기준으로 방향에 대한 다양성과 스케일의 랜덤 값을 지정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지정 범위 내에 다양한 스케일의 초목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전 렌더링 결과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진 초목으로 환경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초목들 사이에 바닥에 깔린 잔디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V-Ray Fur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V-Ray Fur는 V-Ray 지오메트리 탭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잔디 배치를 원하는 바닥을 그룹이나 혹은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어서 선택한 후에 바로 적용하면 해당 공간의 잔디 모양의 퍼가 랜덤하게 표현됩니다.
해당 퍼의 우측 플라이아웃 메뉴에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잔디가 배치되는 밀도와 길이, 구부림 정도, 그리고 기타 많은 디테일들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잔디를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도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상입니다. 이미지의 효과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아마 구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렌더링에 사용된 장면들은 이러한 구도가 나오기까지 황금 비율과 그리고 3등분 법칙을 고려하여 구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였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버라이드 시킨 후에 장면의 구도를 잡아갔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마리나 해변가를 상상하며 구도를 잡은 렌더링 컷 역시 가이드라인을 오버라이드하여 카메라 구도를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네, 이러한 구도를 잡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에서 카메라 구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V-Ray에서는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카메라와 유사하여 장면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컨트롤하고 보케 효과나 비네이팅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할 때 유용한 두 기능이 있었습니다. 픽포컬 기능과 버티컬 틸트 기능인데요. 피사체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탈초점 영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고, 버티컬 틸트의 값을 조정해서 장면을 왜곡시켜 좀 더 다이나믹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즉 조명은 익스테리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구성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추가됨으로써 그 공간이 정의될 수 있으며, 이제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는 마치 마법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빛으로 인하여 공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며, 조명은 프로젝트에서 정보와 인상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참고하였는데요. 이미지와 같이 물과 초목이 어우러진 풍경 위주로 표현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공간이지만 색감에 따라 사진이 전달해주는 느낌이 매우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음 작가 사진 역시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대별로 비춰지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대해서 조명이 변화할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키라이트로 선라이트를 활성화하고 V-Ray 비전을 통하여 태양광의 시간대별 위치에 대하여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돔라이트를 활용하여 공간에 어울릴 만한 HDR 이미지를 적용하여 변화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렌더링의 한 장면은 마리나 전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V-Ray 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V-Ray 5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 중 하나인 태양의 위치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시작하고 스케치업의 데이트 타임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V-Ray 선의 파라미터로 가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을 조절할 수 있으며 플라이아웃 메뉴에서 확인되는 렌더 프리뷰에서 그림자의 생성 방향을 확인하면서 쉽게 태양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직관적이고요. 네, 이렇게 쾌청한 날씨의 마리나 뷰를 상상하며 선라이트를 테스트한 클레이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태양의 일몰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역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살펴보면서 태양의 위치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스카이 모델을 V-Ray 5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죠. 인프로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카이 모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리얼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존 스카이 모델인 호색 타입과 인프로브드 타입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특히 일몰 과정에서 개선된 인프로브드 스카이 모델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유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의 위치까지 설정이 완료되면 기존에 비활성화해 두었던 건물 내부의 조명들을 하나씩 활성화하여 장면을 마법같이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멋지죠? 네, 마리나 뷰의 일몰 과정의 렌더링 뷰입니다. 쾌청한 주간씬을 표현한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조명 중의 하나인 돔라이트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도 하며 HDRI와 같은 이미지 형식의 포맷을 조명으로 대체합니다. 익스테리어 조명 세팅에 매우 탁월하며 이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돔라이트를 사용해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보시는 렌더링 장면과 같이 수영장 뷰를 연출하기 위해서 돔라이트와 몇몇의 인공 조명을 사용하였는데요. 네, 카메라 뷰를 완성한 후 돔라이트와 인공 조명의 적절한 콜라보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V-Ray 5의 신기능인 라이트젠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스케치업 뷰를 확인해 보면 건물의 지축 토시선이 기울어져 약간 불안정한 카메라 뷰를 형성하고 있는데 버티컬 틸트 값을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라이트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괜찮은 카메라 구도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 라이트젠 기능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라이트젠은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컨디션을 미리 보기로 제공합니다. 네, 많은 베어리에이션 값을 슬라이드 바로 최대치로 놓아주시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만큼 더 많은 미리 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장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렸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컨디션의 장면별로 미리 보기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단지 클릭만 하시면 그 장면에 맞는 해당 돔라이트가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돔라이트가 활성화되고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멋진 장면을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장면에 맞게 좀 더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어리얼 퍼스펙티브에서 필터 컬러도 수정해 보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멈추고요.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다면 해당 돔라이트에 대하여 이름을 재지정하여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컨디션의 장면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컨디션의 장면을 출력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지금은 약간 흐린 날씨의 느낌을 클릭해 보았는데요. 역시 장면에 맞춘 돔라이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숨겨뒀던 라이트들을 활성화하고 렌더링 걸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너무 간단하죠. 라이트 젠을 통해서 여러 이미지를 출력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근데 이 장면 역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돔라이트 2번으로 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장면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태양광에 의해서 하늘이 좀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클릭했는데요. 일단 선택을 하고요.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돔라이트에 의해서 하이라이트의 번 효과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노출 제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이라이트 번 수치를 일정 수준 낮춰서 이미지가 타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돔라이트에 회전값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돌려줬고요. 익스포저 값도 좀 더 수정을 해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젠은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고요. 거기에 이제 렌즈 이펙트 효과까지 주어서 좀 더 극적인 빛 번짐 효과를 통해서 장면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활성화했던 라이트들을 다시 활성화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젠을 통해 완성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쾌청한 하늘부터 흐리거나 또는 저 멀리 있는 빌딩 뒤로 석양이 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의 이미지도 연출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돔라이트와 인공조명들을 활용해 야간 장면을 세팅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돔라이트에 들어갈 적당한 HDR 이미지를 바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돔라이트를 생성하고요. 돔라이트 파라미터 창에 쉐입 형태를 스피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처 슬롯을 클릭하여 사전에 미리 받아놨던 적당한 HDR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걸어보면 해당 이미지가 돔라이트를 통해서 저녁의 빛을 발산하기 시작하며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의 회전값을 컨트롤하여 맞춰갑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고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의 느낌이 나왔고 모든 조명을 활성화하여 장면의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렌즈 이펙트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빛 번짐 효과가 같이 표현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렌더링 할 수 있었습니다. HDR 이미지와 V-ray 조명을 몇 개 사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멋진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면의 재질의 양은 가능한 한 줄이고 최대로 최적화됩니다. 최적화 과정에서 장면에 수백 개의 재질이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이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정말 간단한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V-Ray는 600개 이상의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머티리얼과 일부 커스터마이징한 머티리얼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V-Ray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에세이터 창의 좌측 플라이아웃 메뉴를 확장하면 카테고리별로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면의 머티리얼을 적용해 보기 위해 V-Ray 뷰전을 활성화하고 여러가지 재질을 넣어보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면의 느낌을 확인했는데요. 적용한 재질에 대해서 타일링도 수정해보고 원하는 느낌이 아니라면 카테고리에서 다른 재질을 언제든지 가져와서 적용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은 콘크리트 재질을 넣어봤고요.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 수백 개의 재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치장벽토 느낌의 스터코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디퓨즈 색상이 많이 어두워서 밝게 조절도 해보았고 또한 이제 반사값을 일부 수정하여 V-Ray 뷰전을 통해 전반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쉐이딩 팁입니다. V-Ray에는 엣지 텍스처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적용한 오브젝트의 아웃 및 이너 모서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못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빛에 의해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빛 반사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모서리 및 모든 파팅 라인에서 샤프한 엣지에 대한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이 기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터코로 건물 외벽에 대한 마감 처리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V-Ray 머티리얼이 혼합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범프 매터리얼입니다. 스터코 재질은 기존 매터리얼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 범프 머터리얼을 사용한 이유는 범프 텍스처 채널을 사용해 엣지 텍스처를 활용해 재질에 대한 디테일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메인으로 사용했던 스토커 재질이 있고요. 여기 디퓨즈 텍스처 슬롯에 믹스 텍스처를 적용하여 좀 더 마감재의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감막 값들을 조정해서 디퓨저의 색상을 수정하게 되었고요. 그 위에 더트 텍스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물체의 틈새에 흙이나 오염된 느낌 같은 다양한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생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건물의 외장 마감재에 이런 느낌을 주어 디테일한 멋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같이 살펴보시면 외관에 사용된 스터코 재질의 디퓨즈 텍스처의 슬롯에는 믹스맵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더트 텍스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해당 슬롯 위에 랩인합니다. 이 기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생성할 때 사용되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축의 기준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모든 옵션 값을 조금씩 수정해 보았습니다. 네, 건물 틈새에 오염된 느낌을 좀 더 길게 빼거나 아니면 옵션 값을 좀 더 수정해서 디테일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레디우스 값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줄여주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쉐이더에서 몇 가지의 기능을 혼합하여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건물 외관 스터커 마감입니다. 많은 재질을 쓰지 않고 하나의 재질에서 여러 요소를 믹스하여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효과에서 대기 원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저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 블록에 해당 효과를 주어 더욱 사실적인 원근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에셋 에디터 세팅에서 볼륨 매트릭 인바이러먼트를 활성화하면 대기 원근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레인지에 따라 대기층의 높이 그리고 시야 범위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입니다. 최종 렌더링 결과물 전까지 CPU 및 GPU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저를 같이 활용하여 장면의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V-Ray4 스케치업에서는 렌더링 퀄리티에 대한 프리셋 설정을 조작하여 쉽게 최종적인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에셋 에디터 세팅에서 디노이저 탭을 활성화한 후 엔비디아 AI 디노이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바로바로 즉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디노이저를 활성화하거나 다시 꺼서 전후의 이미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엔비디아 AI 디노이저는 최종 퀄리티 렌더링을 하기 전에 장면에 대한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장면을 좀 더 빠르게 렌더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V-Ray 수험을 사용하여 좀 더 빠른 렌더링 장면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V-Ray 전용 디노이저를 최종 렌더링에 사용하여 정확한 계산을 통해 노이즈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수험을 사용하는 동안 일부 렌더링 장면에서는 카오스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오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상의 Vlay로 장면을 제출하여 렌더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이 없고 바로 장면을 클라우드에 제출하여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VLA5로 넘어오면서 VLA 프레임 버퍼는 많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레이어 구조 형태로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한층 더 수월해졌습니다. VLA5에서는 새로운 VLA 프레임 버퍼가 적용됩니다. 우측 상단에 우리가 이전부터 흔히 사용하던 토글 버튼들이 있습니다. 렌더링 버튼이나 저장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좌측 히든 토글을 클릭하면 히스토리 탭이 활성화되고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상단 탭의 옵션에 VLA 프레임 버퍼 세팅에서 히스토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네, 이렇게 히스토리를 활성화하면 히스토리 리스트에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네, 렌즈 이펙트 효과를 주어서 장면에 빛 번짐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도 있고요. 여러 옵션에 따라 변화를 살펴보며 컨트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출값도 제어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값을 추가하여 좀 더 제가 원하는 아티팩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오파시티 정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톤맵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매핑 곡선 및 감마 보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예, 다양한 컬러 스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해가며 레이어를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레이어는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보정 쪽에서 많이 편리해진 워크플로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LA5에서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라이트 믹스입니다. 네, 라이트 믹스를 추가 후에 VLA 프레임 버퍼에서 조명 및 발광 재질에 대하여 강도와 색상을 렌더링 후에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렌더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한 번의 렌더링으로 여러 가지 컨디션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렌더링 전에 VLA 라이트 믹스 렌더 요소를 추가하고 렌더링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VLA 프레임 버퍼 창에 조명들이 리스트화됩니다. 이렇게 해당 조명을 끄거나 일부만 활성화하여 전혀 다른 장면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조명이 다소 밝다면 지금과 같이 강도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해당 조명에 대해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명을 조금 줄여주고요.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전체적인 조명을 다시 활성화하고요.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컴포지팅 부분입니다. 렌더링 결과물에 대하여 To Composite 버튼을 사용하여 컴포지트 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드에서는 렌더 요소에 대해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렌더링된 렌더 요소에
이미지 합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렌더 요소의 새 레이어를 추가하면요. 지금 RGB 채널에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RGB 채널 예외에도 다른 렌더 요소를 선택해서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모드를 변경해서 합성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따로 적용해서 해당 렌더 요소의 합성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V-Ray 프레임 버퍼에서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이 완료된 설정 값을 VFBL 확장자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확장자가 저장된 경로를 통해 사전 설정과 같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장해둔 VFBL 파일을 이제 경로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사전 설정된 장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V-Ray의 워크플로우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쉽고 빠른 사용성으로 접근성이 용이했고 이로써 V-Ray를 사용하면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창의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멋진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저희 카오스그룹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와 함께 V-Ray 5를 체험할 수 있고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를 참고하셔 저희 웹사이트의 문서 페이지나 메일 그리고 카오스그룹 유튜브 채널 마지막으로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와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V-Ray for 스케치업 익스테리어 마스터 클래스 파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